지난 6월 2일 두산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한 이후에 조성환 1군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선임이 됐죠. 조성환 감독 대행이 팀을 이끌면서 팀의 기초부터 리빌딩 하겠다. 야구장에서 인상 쓰지 말자. 헛술들을 모르면 두산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없다 등 선수단을 향해서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이죠. 기아전 첫날 양석환, 강승호, 조수행 선수 등 주축 선수들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를 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을 2군으로 내린 만큼 젊은 선수 위주로 팀을 재편해서 지난주 6경기를 치렀는데요. 6경기에서 2승 4패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진 못했지만 전임 감독과 비교했을 때 가능성을 보인 지점이 많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지난 6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절반의 성공이라고 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많이 봤잖아요. 중간에 감독이 사퇴가 되고 뭐 수석 코치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인물들이 감독 대행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사실 지금 이 두산 베어스도 거기랑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늘. 보편적인, 네. 그냥 일반적인 성적이 안 좋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안에 주전으로 이제 돈을,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인데 돈을 많이 받으면서 성적이 안 났는데 경기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사실상 첫 번째 타켓이거든요. 네. 그 감독 대행한테.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그 조성환 감독 대행이 했던 얘기 중에 경기장에서 인상 쓰지 말자가 사실 제일 와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건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그 밖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아마 이 문장을 딱 본 그 내부자들은, 그러니까 선수들이나 프론트는 어떤 말을 하는지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두산 경기 중계를 가거든요. 네. 금요일 날, 네. 일요일 날 가는데 가서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전 내일 물어볼게요. 네. 내일 만나니까. 안 돼요. 내일 물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의미심장한 이야기였거든요. 네. 저랑은 뭐 자주 이제 연락을 하는 그런 사이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과감한 시도는 좋다. 왜냐면 감독이 시즌 중간에 바뀐다는 거는 사실 팀 내에서는 난리가 난 거거든요. 난리가 났는데 이제 조성환 감독 대행이 지금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진두지휘를 하는 이 위치에서 무색무취보다는 이게 설령 결과물이 좋든 안 좋든 전 그래요. 첫 스타트를 좀 강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 네. 그래서 조성환 감독 대행이 본인 성격하고는 좀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 시도는, 과감한 시도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근데 이제 단지 2연패잖아요. 근데 이게 3, 4연패, 5연패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도 사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2연패,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긴 연패 아니면 대행 체제로 갈 확률이 저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시도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결국은 연패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 하나 시리즈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돼요. 코로빈도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쵸. 예, 코로빈도 나오고 로테이션 감수 봐. 어떻게 돼요? 코로빈, 최원준, 잭로그, 최승용, 곽빈 이런 순서로 좀 나가잖아요. 이때가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일 경기 기억나시죠? 예. 연장 승부로 가서 이제 끝내기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면서 조성환 감독 대행이 이제 첫 승을 했고, 맞아요. 그 끝내기의 주인공이 김민석 선수였어요. 선수. 그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울컥하는 느낌? 김민석 선수 얼굴을 보니까. 네, 맞아. 그리고 네. 그 조성환 감독 대행이 인터뷰에서도 네. 그 저는 그 기사를 사실 봤는데, 그 최원준 선수를 조금 더 갈까, 맞아. 아니면 강판을 시킬까, 그 고민을 할 때 최원준 선수가 경기를 잡고 싶으면 강판 시켜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감독 대행으로서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막 그 자리에서 눈물 흘렸어요. 정말로. 너 갱년기야? 갱년기죠. 왜 이렇게 눈물 많아요. 눈물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감독 대행이 아니더라도 제 3자가 사실 빙의가 돼서 그 얘기를 딱 듣는다고 한다면 진짜 뭔가 뭉클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그날 그 끝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KBS의 중계였거든요. 네.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와 진짜
저도 약간 이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조성학 감독 땡이랑 이제 아까 방송 전에 전화로 통화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너무 정신이 없었다라고 일단 한 주를 보낸 소감을 전했고 코치의 시선과 감독의 시선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새삼 느꼈고 또 모든 결정에 책임감이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에 더 부담을 느낀 시간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치들이 주는 선택지를 감독이 결정하는데 이 모든 결정들이 승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담이 컸고 경기가 끝나면 내가 그랬어야 했나 저랬어야 했나 만약에 그랬다면 뭐 이런 수많은 후회와 생각들로 번민의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얻은 건 불면증과 미각이라고 밥과 고기와 김치가 다 같은 맛으로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 불문하고 세상의 모든 감독들을 존경하게 됐고 특히 이승엽 정 감독이 많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감독님 계실 때 좀 더 악역을 자처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조성학 감독 대행의 설명이었고요. 오늘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대전 내려가기 전에 아내랑 서점에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리더십과 멘탈 관리에 대한 책을 좀 구입해서 숙소에서 많이 읽어보려고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더그아웃에 보면 이제 홈에서는 감독 자리가 왼쪽이고 원정에서 오른쪽이잖아요. 네. 왜 그 자리가 더그아웃에 맨 처음에 있는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3명의 베테랑 선수를 2구대에 내려면서 제가 따로 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냐라고 물어봤는데 대화하지 않고 통보만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코치 때, 그러니까 QC 코치 때 그 선수들과 많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고 감독 대행을 하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시작해야겠다 싶었고 우리 팀을 위해서라도 더 이 선수들이 단단해져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미석 선수 이야기를 좀 제가 물어봤는데 선수마다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다르죠. 네, 김미석 선수가 이제 수비보다는 타격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김미석 선수가 수비 부담을 좀 김미석 선수에게 수비 부담을 줄이고 타격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루수도 겸하고 있는데 일루 가서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다고 해요. 야구장 나와서 재미있어 하면 되는 거고 자리를 맡겼는데 부담을 느끼고 인상 쓰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떡하지? 햇볕이 좀 빼서 찡그리는 것도 그건 아니겠지. 그리고 뭐 김미석 선수 만약에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면 이제 타석에서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어제 경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두산이 1대2로 뒤진 7회 초 수비 상황에서 2개의 실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동곤 선수의 포구 실책과 최지강 선수가 이제 1루수에서 송구 실책을 범하면서 롯데에 달아난 점수를 허용했는데 여동건 선수의 실책을 단지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플레이는 아니라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겠지만 이런 거를 그냥 선수가 어리니까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실책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기억나는 경기가 어떤 경기였냐라고 물어봤더니 3일 기아전 1회 20이닝 무득점을 깨졌던 거. 기아가 먼저 3득점 네. 앞서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1회에 이제 경기 1득점을 올렸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고 기아와 2경기 치르고 나니까 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최현준 선수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게 정말 본인한테도 조성화 감독 대행한테도 참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최원준 선수가 그렇게 내려놓고 자신한테 뭔가 더 여유를 갖게 해줄 수 있었던 그 베테랑 투수의 그 원준 선수가 1승도 없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너무 고마웠다라고 했고 롯데 만나서 김태형 감독한테 혼나고 전준우 선수한테도 혼났는데 냉정하게 경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를 또 뼈저리게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잖아요. 주성 감독 때 경기 후에 전준우가 그러니까 2연승하고 롯데한테 4대9로 패했을 때 전준우 선수한테 좀 미웠다고 그때 전준우 선수가 홈런 포함해서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 올렸는데 전준우 선수가 그 다음에 뭐 야구 하루 이틀 합니까? 라고 했는데 주성환 감독 때문에 마지막 메시지. 하루만 보고 산다고. 나는 하루만 보고 삽니다. 전준우는 하루 이틀 야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하루만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 권의 그 산문집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많은 게 저 내포돼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리더 이게 그 장성규 위원과 저는 이제 감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피부로 사실 못 느끼잖아요. 근데 와 저 워딩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조성환 감독님이 되게 또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자신의 마음을 네. 많이 표현하시는데 아직은 뭐 다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모든 경기가 다 네. 처음이고 처음 만나는 팀,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처음 만나는 팀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아직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선수들과 이렇게 똘똘 뭉치는 아까 그래서 헛술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헛술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그런 이 과정, 이 분위기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도 뭐 정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결국 똘똘 뭉치고 사실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뭐 분위기 뭐 다 중요하죠. 근데 결국에 이겨야죠. 프로는. 근데 결국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마음 알죠. 새롭게 올라온 선수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타석 들어가면 안타 치고 싶고 마운드 올라가면 잘 던지고 싶고 팀 승리에 보탬이 되고 싶고 내가 영웅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 아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조성환 감독 대행이 지금 워딩으로 다 한 이야기들이 진심으로 통하려면 결국에는 이겨야 돼요. 이기면서 하나하나씩 저런 진심이 통하는구나. 저 새롭게 올라온 선수들 그리고 새롭게 지금 기용한 선수들의 어떤 그 진심이 통하는구나. 결국 그 통하는 방법, 그러니까 팬들과 그 선수단의 그 통한다는 그 연결고리는 결국엔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승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LG 트윈스 이제 오지환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이제 LG가 현재 득점 1위, 홈런 2위, 평균 자책점 2위 등 뛰어난 공수 밸런스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팀 승률로는 타 팀들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1위인데 뭐 또 걱정해야 돼. 1위도 지금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연경엽 감독이 주전 선수들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백업 야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등 이들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지난주 오지환 선수가 이제 4경기 연속 선발이 제외됐거든요. 오지환 선수가 이제 앞에 뭐 하나 노시안 선수처럼 오지환 선수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저는 오지환 선수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오지환은 경기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감독들이 걱정할 만큼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클래스가 되면 체력이 좀 떨어지면 코칭 스태프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뭐 좀 조절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보는 오지환은 한 7, 8년 동안 그냥 주구장창 나갔어요. 주구장창. 그리고 감독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그 정도 위치인데 근데 지금 이 정도의 부침은 오지환 선수가 표현 안 하는 컨디션 문제가 좀 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2군에 내려가서 좀 네. 재정비하고 물론 이제 LG도 그러니까 지금 구본영 선수 약간 지쳐 있어요. 구본영 선수 3년 연속 지금 120경기 이상을 뛰니까 제가 보는 중계 때 보니까 구본영 선수 약간 지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말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경엽 감독은 오지환을 반등을 좀 기다렸던 거는 뭐냐면 그래도 오지환의 수비력은 여전하거든요. 근데 그 양분화 시키기 위해서 근데 오죽하면 이렇게 지금 엔트리 뺐냐? 저희 생각해 보면 표현 못하는 컨디션 문제입니다. 몸에 약간 크고 작은 통증 저는 그거라고 봐요. 네. 그게 좀 LG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선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가 지금 퓨처스에 내려간 부분은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이 예전부터 인터뷰할 때 하는 얘기가 다치기 전에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지론이거든요. 다치고 나서 뭔가 아프니까 뭔가 쉬어주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경기 나가는 것도 조절도 좀 해주고 근데 결국에는 그 많은 감독들 그리고 연경엽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승부는 후반기거든요. 네. 후반기 시작 그리고 장마가 끝난 이후에 그 무더위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지금 오지환 선수를 조금 빨리 빼서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를 생각을 해서 지금 좀 빨리 빼서 오히려 추스리고 올라와라.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경기 뭐 7, 8에 갔을 때 사실 뭐 경기 후반에 내기 정말 좋습니다. 그럼요. 클로저 수비수로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길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지금 1위를 달리는 거는 별 의미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승부수를 띄울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장마가 끝난 이후가 사실상 승부수를 띄울 때거든요. 근데 그때를 대비를 해서 오히려 그때 맞춰서 좀 컨디션을 네. 끌어올려라. 약간 이런 느낌의 2군회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오지환 선수가 내려가고 아마 이 김주성 선수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요? 글쎄요. 근데 거기는 네, 네. 그 지금 올라와 있는 선수들 이외에 네. 그동안에 사실 그 연병혁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새로운 선수들 뭐 쓰려고 했는데 그나마 올해 조금 뭐 송찬이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주성 선수가 올라왔다는 거는 사실상 그냥 엔트리를 좀 채우는 느낌이지 뭔가 제가 봤을 때 김주성 선수에게 엄청난 큰 기대를 갖고 기대보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사실 저도 이제 오지환 선수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슬럼프가 좀 길었기 때문에 이제 구단에서도 뭐 연결 감독도 시간을 주고 기다렸던 건데 왜 이렇게 빨리 그 늪에서 나오지 못했을까 했는데 뭐 정말 많이 훈련을 했나 봐요. 맞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렇다면서요. 슬럼프다 싶으면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훈련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약간은 좀 뒤로 빠져서 네. 야구를 약간 내려놓고 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저는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면 그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시즌 초반에 방망이가 안 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냐면 제가 팔꿈치 뼈 조각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원래 이제 뼈 조각 수술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이제 재활이 네, 걸립니다. 그래서 야수는 좀 빠른데 그러니까 연습을 했는데도 제가 그 기량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스윙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4월 한 중순까지 한 1할 때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격 코치하고 제가 감독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팅 연습을 안 하고 게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만 하고 네네. 런닝만 뛰고. 근데 제가 한 달 후에 2할 초반에 3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망이를 아예 치진 않았어요. 프리배팅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게임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방망이가 잘 맞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네. 아마 이렇게 시도를 해볼 거고 장성희 의원 말씀대로 오지환 선수는 이번 기회에 뭔가 회복이 되고 지금 이제 타율 자체가 너무 이제 타율로 우리가 관점을 보는 것보다는 와서 건강하게 이게 표면에 보이지 않는 건강함, 그다음에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성적도 안 좋고 뭐 팀의 리더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건강하게 합류해서 더 으쌰으쌰. 그러니까 영경 감독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뭐 다독이거나 그렇죠. 그 리더 역할을 잘하죠. 해주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LG는 영경 감독은 지금 우리야 뭐 1, 2위 차이가 한 경기 반이다 한 경기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영경 감독은 그런 건 신경 안 쓰더라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 9월에 드라이브를 좀 걸려고 완전체를 지금 영경 감독은 생각을 하는 거고 투수 쪽은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투수는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플러스를 꽤 많이 확보해 놓은 이 상황에서 야수진들을 빨리빨리 리프레시를 해주고 정말 승부 볼 때 드라이브를 걸 때 완전체로 이제 해야 되는 희망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LG 트윈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팬들은 이제 LG의 라인업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라인업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고정 타순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것도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제 부상자들이 워낙 많아서 라인업 짜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고 홍찬기 선수가 빠지고 이제 문보경 선수가 무릎이 안 좋아서 지명 타자로 나서기 때문에 고정 3루수도 없고 또 1번 타자를 계속 실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제 경기였죠. 어제는 1번 타자 신민재 선수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떠세요? 근데 연병혁 감독이 그 10개 팀 감독 가운데 라인업을 제일 안 바꾸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라인업을 제일 선호하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라인업을 바꾼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부상 선수도 많고 컨디션 난조를 좀 겪고 있는 선수도 많고 그 선수들 대신해서 또 새롭게 올라온 선수도 많다 보니까 결국 그 여러 조합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이 선수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둘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연경혁 감독이 오더 라인이 제일 안 바뀌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만약에 LG 트윈스 팬분들이 만약에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정말 부상 선수가 많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야수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려고 연경혁 감독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LG 트윈스는 지금 1번 타자의 타율이 전체적으로 제일 지금 안 좋아요. 1번 타선이. 타선이.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신민재 제가 중계했을 때 물론 이제 그게 뭐 전체적인 그 조망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신민재 1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은 신민재, 김현수, 오스틴, 문보경, 문성준은 저는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 근데 네. 관건은 6번부터예요.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가 5번 갈 때도 있고 6번 갈 때도 있는데 박동원 선수 올 시즌 타율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투수 관점에서는 5번은 문성주가 전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최근의 모습은 6번에 박동원이 들어가면 세집니다. 그리고 그 하위 타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구본혁 선수가 조금 체력 회복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1번, 5번 괜찮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네, 네. 네, 좀 진행 빨리 할게요. 이제 키움 이제 정현우 선수가 부상 복귀 전 어제 치렀죠. 5이닝 2실점이었고 이제 그 경기 중계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본 정현우 선수의 복귀 전 어땠습니까? 일단 1라운드 근데 정현님 저는 좀 약간 궁금한데 지금 말 잘라 죄송한데 저번에 그 정현우 선수 그 투구수 많은 것 때문에 우리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얘가 또 그 홍홍기 감독님 만났어요? 만났어. 네, 네. 만났고 그 시선을 자꾸 피하지 않던가요? 아니 그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너 저리 가! 왜 안 그래요? 홍 감독이 이 방송을 못 본 거 같아. 아 그래요? 본 거 같아. 그래서 정 감독 오늘 현우 몇 개 던져 하니까 많아야 70개 이렇게 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방송을 못 본 것 같아요. 안 봤으면 좋겠고. 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약 2달 만에 등판이잖아요. 약 2달 만에 1라운더의 향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 관점인데 제 경험인데 공백기가 길죠. 공의 힘은 있어요. 네. 변하고 스킬이 그러니까 정교함이 떨어져요. 근데 이날 보시면 정현우가 몇 개 안 던졌죠 이때. 65구 네, 던졌죠. 네, 네. 70개인데. 네. 패스트볼 34개, 슬라이더 14개, 커브 10개, 포크볼 4개, 체인지업 3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3-2가 된 게 제가 중계했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두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히팅 포인트에서 슬라이더나 포크볼 구사를 하더라고요. 이건 정교함의 영역인데 준비를 굉장히 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정현우 선수가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키움이 77경기 남았거든요. 근데 5일 로테이션 계산을 해보면 14번에서 15번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현우는 풀타임으로 다 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닝 수를 좀 잘라서 아쉽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키움이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해서 가을 야구를 간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논의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반등 기미가 없다면 정현우는 장기적인 관리를 해줘야 관점을 된다. 위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닝 관리를 또 사실 키움이 그걸 좀 잘하거든요. 네, 맞아요. 잘해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